네, 안녕하세요. 빵준이에요. 우리 리턴즈 멤버들의 이제 축구 스토리, 축구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하다가 이제 가수를 하게 된 전중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스 땅볼로 깔아서 전세진 합니다. 먼거리 전세진 잘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오른발 단 한 번쯤은 마주치지 않을까 당장이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네, 맞아요. 그 중에도 조금 뭔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리턴즈에서 우리 골대를 또 열심히 지켜주고 있는 골키퍼 종혁이의 축구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또 이런 직업을 갖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일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구장을 다녔어요. 아 진짜로. 아 축구장을 다녔다고? 다녔다고. 아 나 아니, 그때부터 축구를 축구를 아니라. 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아니죠. 왜냐면은 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하시고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어. 태어나면서 이제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축구장을 가고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애들이랑 공을 차면서 놀았고 그치. 몇 학년 때 이제 축구 엘리트 팀에 들어간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그러면 이제 필드 플레이어로 활약을 하다가 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골키퍼로 포지션 변경을 하게 된 계기?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이것도 이게 웃겨요 진짜. 이 사람 이 어떤- 운명이라는 게 난 골키퍼를 할 거야가 아니라 그치. 보통 그렇게 시작을 안 하지. 그러니까 미드필드로서 계속 했다면 어디까지 갔었을 것 같아? 황인범 선수, 이강인 선수, 어. 수비형의 전종혁이 있지 않았을까. 음... 모르는 거니까 했었어요. 그치. 그 4학년 때부터 너가 이제 골키퍼의 포지션으로 네. 아마추어 생활을 했잖아. 어땠어? 너가 선수 유형으로 따지면 좀 눈에 띄는 선수여서 뭐 연령대 대표팀도 가고 이런 선수였는지 아니면 좀 그냥 묵묵히 존재감 없이 그냥 경기만 뛰는 그런 선수였는지 아니면 뭐 경기도 못 뛰고 조금 힘든 생활을 겪는 선수였는지 어떤 부류의 선수였어? 일단 그때 당시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처음부터 눈에 띄었었고 뭐 유소년 때 뭐 청소년 대표까지는 다 갔기 때문에 연령대 대표를 네, 전부 다 갔었고 항상 어디 팀에 가면 핵심 선수 이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큰 우여곡절은 없었겠네. 주목도 받았고 계속 잘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우여곡절은 없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럼 고등학교를 어디 갔었어? 제가 풍생고를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을 하고 프로에 이제 지명을 받은 게 아니라 드래프트 없었지? 없었어요. 너가 할 때. 대학으로 지명이 갔어요. 아니라 이제 대학교 어디 갔지? 연세대학교. 명문 나왔네. 독수리였네. 독수리였어요. 오. 그럼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서 1학년 때부터 경기를 뛰었을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주목을 아. 받고 대학교를 갔었으면 아니에요. 아니야? 제 위에는 항상 김동준이라는 김동준. 2살 터울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선배거든요. 다. 맞네. 풍생이고 제 앞에 항상 김동준이라는 큰 산이 큰 산이 있었네.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특수 포지션이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번 골키퍼가 뭔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2번 골키퍼가 사실 기회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골키퍼들이 경기에 나서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골키퍼를 약간 와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와인, 네, 숙성. 숙성을 시켜놓고 나중에 한 30살쯤 됐을 그치. 때 이 숙성된 선수들, 그래서 그 경기 운영이나 안정감부터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를 그게 뛰어야 좀 능력치가 좀 쌓이잖아. 중요한 거는 이게 기회가 오지 쉽게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1번 골키퍼가 만약에 부상이나 일 때문에 빠져요. 2번 골키퍼가 들어가서 아무리 잘해도 결국 1번을 다시, 내가 이 1번 골키퍼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당연히 내가 뛰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번 골키퍼가 다시 와버리면은 그렇지. 다시 들어가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거. 생활적인 거나 그 포지션에 대한 고충 같은 건 없나? 어릴 때부터. 골키퍼라고 일단 놀림을 많이 나죠. 꼴짱 그치. 이러면서 꼴짱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꼴짱. 제 대학교 때 저희 구육 멤버가 너무 좋았어요. 누구 있었어? 김민재, 황기우, 한순규, 그리고 유정환, 이랜드에서 뛰고 있는 유정환, 그리고 송준평, 저 그때 당시 뭐 전주현이라고 공 진짜 잘 차는 애 있었거든요. 이게 몇 학년 때 얘기한 거야? 1학년 대학교 아니면 1학년 때. 1학년 때. 네, 그래서 8명이었는데 한 명이 또 누구였지? 이근호.
아 근호도 근호. 걔도 연대야? 네. 아까 김민재 선수가 대학교 때 같이 경기장을 뛰었었잖아. 너는 같이 필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골키퍼와 센터백으로 이제 경기를 뛰었잖아. 김민재만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 생각해? 성실함? 성실함?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옆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민재라는 친구를 제가 18살 때 처음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팀에서 그렇지. 형들 걸 갔었어요. 기찬이, 상호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 저는 민재랑 또 거기서 딱 친해지게 됩니다. 성격이 맞아서. 어. 민재가 그때 당시에 패스하다가 큰 실수를 한 번씩 했었는데 저는 민재를 보면서 전 민재한테 얘기했어요. 딱 처음 본 날에 와, 너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한다. 민재도 아마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내가 기존에 봐왔던 그 틀에 박혀있던 그 센터백이라는 그런 인식을 깨버렸어요. 완전 인터셉트, 제공권, 스피드. 민재를 보니까 성공에 대한 욕심, 마인드부터가 그렇지. 방에서 이제 혼자 핸드폰 하면서 복근 운동을 해요. 그냥 쉴 때도.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혼자 내려가서 무조건 스쿼트 조용히 하고 나오고. 근데 경기할 때 보면은 똑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보던 잘한다 그건 똑같은데 힘이 붙어버렸어. 아 더 무서운 거지. 그리고 경험도 쌓여버려. 수비야 뭐 워낙 뭐 다부지게 하고 뭐 수비를 잘하는 건 수비의 역할로서 그치. 당연한 건데, 형이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지금 형이 밖에서 봤을 때 생각하는 거는 공이 왔을 때 주는 선택지가 너무 좋아. 이 센터백에서 사실 되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센터백 위치에서 앞에 주는 거 되게 힘든 거. 그렇죠. 근데 그 상황마다 그 빌드업에서 그 좋은 패스의 선택지들이 맞아. 난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너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 실수를 맞아, 할 맞아. 법한 패스들인데 거기서 이제 쌓인 경험치로 맞아. 이제 성공률이 더 높아진 거지. 맞아. 그래서 걔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김민재를 만들었다고 볼 수 맞아. 있지. 네, 1학년 때 딱 가면은 저는 김동준이라는 큰 산이 있었고, 그치. 다른 필드들은 솔직히 능력치가 너무 뛰어나니까 경기 다 얘네가 뛰었겠다. 다 뛰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만 못 뛰고 있는 적이 좀 있어서 형들이 심부름을 저만 시키고, 그 쉽지 않으니까 네. 뭔지 알지. 저는 진짜 내가 이러려고 대학교 들어와서 축구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때가 진짜 힘든 시기였어요 저는. 와. 그리고 제가 경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저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들이 잘못했는데 골 먹고 나한테 이거 뭐 해서 제가 이제 백패스 오면은 발을 달달 떨었어요. 컨트롤할 때. 하도 뭐라고 하니까. 네, 이게 실수할까봐 달달달 떨면서 그래서 실수 많이 하고 기가 너무 죽어 있다 보니까 맞아. 그게 그게 있어.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은 착하면은 바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서 그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가 아마추어 생활로 봤을 때는 대학교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네. 뭐 배운 것도 많고. 대학교 1학년 때가 가장 1학년 때 진짜 형도 막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추억이지. 맞아요, 추억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뭔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를 너가 잘 버텨내고 네. 이제 프로에 가게 됐잖아. 그게 이제 몇 학년? 2학년 때 마치고 간 거야?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마치고 나서 성남FC를 이제 가기로 했었죠. 그때 성남이 조금 힘든 시기였나? 그때가 이제 2부에 떨어지고 승격을 바라보고 있던 해. 많이 힘들었을 시기였구나. 네. 그때가. 그 힘든 뭐 팀은 당연히 힘든 시기였고, 너가 아마추어 생활을 주목도 받고 순조롭게 잘 해왔는데 이제 딱 프로팀에 가서도 당연히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실 저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그 눌리고 나서는 그치. 그냥 자신감이 생겨 있어서. 근데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김동준이라는 큰 산이 그치. 있었기 때문에 동준이 형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그리고 워낙 잘하니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보면서. 그치. 프로 생활을 하면서 뭐 경기에 못 나가는 그런 힘듦은 뭐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제 좀 힘들었고 너가 좀 버티기 힘든 상황들이나 아니면 고충 같은 게 있었어?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제 축구 선수를 하면서 순수로 나열하면은 경기 못 뛴 스트레스. 그치. 그리고 말전에 선수들은 스스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출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치.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부상. 부상이 프로 때 왔어?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프로 오면서 더 어디 부상이야? 제가 왼쪽 무릎 연골이 절제를 거의 해가지고 무릎을 했구나. 5번 했거든요. 절제를 계속 거의 2년에 한 번씩. 진짜? 형도 무릎 양쪽 한 2번씩 했는데. 2번. 2번.
그때 멘붕이 정말 너무 세게 오고 제일 힘들 때였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축구도 못 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멘붕 왔을 때 3일 동안 잠을 2시간인가 잤어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느라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게 온 거예요. 막 내가 축구를 그만큼 사랑했었구나. 그치. 나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아프고 못 한다 생각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상하지. 네. 막 진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인데 끝나고 저 재활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불타는 트롯맨에서 작가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올렸던 게 있어요. 노래만 커버해서 3년 전에. 고마워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널 위해 선수 시절에? 선수 시절에 팬분들이 번개 때는 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올려드려야겠다 보시라고. 그게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보고 찾으시다가 구단이랑 협의가 돼가지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하면서 나가겠다. 아직 축구를 안 줬고 하고 있다가 나갈 수는 있는 거니까 거기 불탄 트롯맨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갈 거면은 그만두고 나가라 라는. 구단에서? 네. 왜냐면 그때 당시 당연한 게 팀이 성적이 안 좋았고. 그치. 이제 네. 팬들의 시선이 맞아요. 좀 불편해질 주간 수 있지. 입장에서 그런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성적이 좋았으면 약간 이슈도 탈 수 맞아, 있고 맞아. 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큰 선택이다. 진짜 성적. 축구를 그만두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느냐 축구가 아닌 맞아요. 생판 내가 한 가수의 번도 길을 해본 적 없네. 그니까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더 할 수 남아 있었어. 있었죠. 남아 있었죠. 축구를 더 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는 여기를 선택하는 건 사실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공책을 하나 펴놓고 적습니다. 그냥 전종혁 하나 써놓고 마인드맵으로 쭉쭉쭉 따라가요. 계속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의 답이 딱 나왔어요. 뭐야? 내가 나갔을 때 거기 방송에 나갔을 때 나를 좋아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결론이 난 게 축구는 내가 그만두고 지금처럼 해도 행복할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관심 받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랑말랑 하다가 이러면은 끝도 없이 1년 2년 갈 것 같아서 그치. 전화를 합니다. 작가님한테. 작가님 그만두겠습니다. 나갈게요. 작가님이 아니다. 그러지 마라. 갑자기 나오지 마라. 이 작가님도 웃기네. 왜냐면 불을 지펴놓고 갑자기 아니다. 나오지 마라. 자기는 책임 못 진다. 너무 부담된다. 그치. 너가 이제 축구 인생을 포기라고 맞아. 오는 그래서 거니까. 그거 다 제가 깊게 생각하고 제 선택이니까 괜찮다고 하고 끊고 바로 구단에 전화합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계약서를 받고 계약서에 바로 상호간에 계약해지. 상호간 계약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도전을 이제 너가 뛰어들었지. 네. 뛰어들었는데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축구 선수 출신의 오디션 도전자라고 하나? 그렇죠. 참가자라고 해서 이슈를 좀 받았나? 사실 솔직히 형이 불타는 트롯맨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어. 기존 다른 분들보다는 이슈 받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그걸 의도를 했을 거야. 그렇죠, 맞아요. 축구 선수 출신인데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좀 잘한다 라는 게 분명히 이제 이슈거리가 됐을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슈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가 잘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11등? 11등. 그거면 얼마나 너무 그랬지? 대단한 거지. 네. 너무 너가 잘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의 너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컨텐츠를 형이 하면서 이제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거든. 축구를 하고 이제 그만두면 어떤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잖아. 안 좋. 너네 축구 그만두면 뭐 할래? 맞아요. 뭐 옛날에는 뭐 깡패 새끼나 되지, 맞아요. 뭐 나이트 삐끼나 하지, 맞아요. 막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을 우리 팀 안에서만 봐도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죠.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래서 선수들한테는 축구를 그만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어른들이나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쁘게만
살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하는 컨텐츠거든. 네. 근데 너무 재밌어. 이런 사실 종혁이 스토리도 우리 멤버들이 프로 출신이고 지금 가수하고 있고 이것만 알지. 맞아요. 너가 축구를 작가님이 전화 와서 이렇게 공원들 고민을 했는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맞아요. 이제 은퇴에 대한 얘기가 나온 시점에 어떻게 보면 너는 바로 다른 일을 시작했고 맞아요. 너 말대로 첫 단추를 잘 껴서 지금 잘 하고 있잖아. 근데 은퇴를 좀 앞둔 친구들이나 은퇴를 네.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뭐 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중요했던 게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딱 그건 것 같아요. 인생은 솔직하게 선택밖에 없잖아요. 선택이지. 선택,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고 고민은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은 좋은 고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걱정은 내가 할 것도 못하게 하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은 차이잖아. 선택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 했으면은 후회하지 말고 선택해서 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쭉쭉쭉쭉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네, 그래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어쨌든 저는 스스로 용기를 갖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다른 길에 대해서 사실 조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맞아요. 충분히 10년 넘게 축구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너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은퇴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환호소리를 듣고 그치. 저는 은퇴했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활을 좀 비슷한 생활을 오래 그리고 이어서 갔으니까. 저는 지금 그냥 우리 축구하다 보면 겨울 휴가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동기 전에 쉬는 네. 기간. 세상에 할 것들이 정말 많고 우리가 틀에 이렇게 박혀있던 거지 맞아. 나오니까 진짜 이 방 안에 이만한 구멍이 안에 있었던 느낌? 맞아. 나오니까 너무 많고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안 받을 거예요. 축구를 그만둔다면 그 축구만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드물다. 그치. 근데 그 스트레스를 너무 시야를 닫고 있으면 맞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근데 이제 이 시야를 빨리 좀 넓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가 좀 빨리 줄지 않을까. 어땠어 오늘 얘기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또 너한테도 추억이잖아. 다시 어릴 때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렇죠, 맞아요. 힘든 생활 얘기도 하고 할 얘기는 여기까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또 리턴즈 멤버들 중에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해볼지 어떤 또 기대가 되고 잘 좀 챙겨봐줘. 다음에도 어떤 게스트 동생들이 될지 형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음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준이었습니다. 안녕.